오늘 시장은 뭐 그 혼조세를 보였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시 좀 넘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주가를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죠, 그죠? 포인트는 여기에요. 항상 가격적 부분에서 보통 뭐 2시, 1시 반 이때서부터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주가는 좀 지루한 맛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라오기도 했고 또 내려오는 그런 여건도 있었고요. 종가 무렵에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아침의 시작은 마이너스 8.75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16포인트까지 내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1.78포인트로 끝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볼게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스닥 지수는 그 전서부터 좀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도 있어요. 코스닥 지수 아침에 뭐 약보합으로 시작했죠. 소폭 내렸었어요. 0.2포인트면 크게 뭐 내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8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오늘 9포인트까지 찍었으니까 약간 등락 구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여건, 요 부분이 만들어졌죠.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전체가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움직일 것은 움직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좀 세게 움직인 그 업종 구분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신 대표도요, 원격 진료 관련돼 있는 종목 이쪽을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매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그 원격 진료를 매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격 진료. 요거는 그 현재의 시대적 욕구.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될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 정부에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수건사업이에요. 그죠? 수건사업. 네, 수건사업.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원격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의사협회. 이쪽의 반대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의사협회는 압력단체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협회에서 그 원격 진료가 안 되게끔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안 됐었던 상황이죠. 원격 진료는 수건사업이지만 힘들겠다라고 신 대표도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원격 진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영향을 준 요소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현재 의사협회나 아니면은 압력단체가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에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게 바꿔놓은 겁니다. 코로나19가 창궐이 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이라는 쪽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부각이 됐고, 이 비대면에 의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였죠. 원격 진료는 정말 그 의사들한테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었던 부분의 하나가, 진짜 섬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엑스레이나 뭐 이런 MRI도, 섬에 MRI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 영상을 찍었어요. 자신 몸에 대한 영상. 근데, 그 섬에는 보건소뿐이 없는 거야. 결국은 보건소에 파견된 의사나 뭐 이런 쪽, 간호사, 뭐 이쪽에 그 협조를 받아서 판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할머니가
섬에서 어디로? 서울대병원. 병원에 의뢰를 할 수 있죠. 원격 진료에 의해서. 그러면 서울대 병원에 있는 아주 그 박식한 닥터, 의사께서 진단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진단을 해서 약 처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섬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원격 진료의 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거죠. 이쪽으로 안 가. 그래서 진찰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병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 있죠. 종합병원 이런 쪽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종합병원에서 원격 진료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존권에 의해서 생존권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원격 진료를 수건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겁니다. 코로나19의 이 비대면이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끔 하는 명분을 줬어요. 명분을 줬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낙도나 아니면은 그 외곽 지역에 있는 환자나 아니 아픈 분들을 양질의 서비스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복지사회, 의료복지에 대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분을 준 상황이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언제 안 됐냐면 막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에 의해서 안 됐냐면 의료진들의 파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의대생들의 파업? 네. 의대생 파업? 그죠? 의료진들 진료 거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뒤로 밀렸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차원의 다른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격 진료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밀려 있었던 상황이고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지금 의사고시 봤나요? 못 봤죠, 그죠? 지금 그 의사고시에 대한 부분에 치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것도 하나의 명분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한 분야나 한 곳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죠, 그죠?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 의대 의사고시를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일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은 원격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여건이었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내렸습니다. 우리 방도 원격 진료에 대한 이 부분에 의해서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부각될 거고 명분이 섰다라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원격 진료에 대한 종목을 샀다가 주가가 밀리는 바람에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이 아니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비트 컴퓨터 먼저 볼게요. 야, 이거 진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원격 진료는 그 이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비트 컴퓨터 240 라인은 여기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240 라인에서 원격 진료는 올라오고 있었고요. 잘 추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라온 이후에 횡보를 했었죠. 그죠? 이때예요, 이때. 그리고 의대생들의 파업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게 밀린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고통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오늘 비트 컴퓨터가 12,800원 상한가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수익을 났고요. 좀 높게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못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풀어냈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비트 컴퓨터는 상한가로 끝났고요. 우리 방은 상한가에 팔았습니다.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한가에 대한 잔량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신 대표는 끊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에.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끊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량도 많이 됐고 뭐 상한가 잔량 뭐 41만 9천 주니까 뭐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13,000원, 13,5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일 거고요. 이슈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일자별로 확 하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너무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크게 들어왔고. 그러면은 풀린 물량이나 아니면은 지금 매수해서 급하게 들어온 단타 세력적 물량들 이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이 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방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12,800원. 그래도 상한가에 팔아서 다행이에요. 원격 진료가 이랬습니다. 오늘 기가 막혔죠. 자, 비트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었죠. 비트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비케어. 팔았습니다. 매물벽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매물에 대한 벽은 여기 있었던 거죠. 240 라인은 여기 있었어요. 240 라인은 여기 있었고 240 라인에서 움직인 거는 맞아요. 공작세는 여기서 진행된 그런 상황이죠. 공작세는 그렇죠? 공작세는 여기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역시 의대생들의 파워 뭐 이런 의해서 주가는 내렸고 내린 부분에서 오늘 반전을 해준 거예요. 내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내일 더 올라가는 거는 내일 문제고 내일 문제고 현재의 상황에서 매물벽이 이렇게 걸려있는 여건이라면 11,300원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11,300원 이 부분이 매물 대역이고 이 매물 대역을 돌파하기 약간 힘들 수도 있다. 물론 내일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은 결국은 밀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도의 노선을 걷자라는 생각에 유비케어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11,500원인가? 잠깐만요. 현재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11,550원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11,500원이 맥시멈으로 파는 겁니다. 왜? 비트 컴퓨터가 상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12,800원이라는 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팔 수 있었습니다. 11,500원. 야,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인성정보. 인성정보. 야, 이것도 뭐, 요게 4,090원까지 갔는데요. 4,000원에 매도 주문을 냈으니까요. 그 이상에서 팔렸어요. 한번 보세요. 4,090원. 차트 한번 볼까요? 움직인 거죠. 그죠? 와, 가격대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40은 여기서 발현이 된 거는 요때부터 발현이 된 거고요. 조정을 받았고, 움직였고, 인수. 인성정보는 M&A 됐죠. M&A 된 부분에서 올라왔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왔고, 내려온 부분에서 여기죠. 물론 이제 여기서 팔았으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났겠죠. 그죠? 그쵸? 네. 그렇지만 요 부분. 네, 그렇다면은 매도하는 게 오히려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인성정보. 그 다음에, 유비케어. 그 다음에 여기 V자도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트 컴퓨터. 기가 막힌 부분이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 인성, 뭐 이런 거 오늘 매도했는데 홀딩 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내일 가서 봐도 되는 거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올라온다라고 해도 만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욕심인 거죠. 그죠? 네, 그게 욕심인 거고. 뭐 추가적으로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은 안 가겠어요. 그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다음 매매를 하기에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셨죠? 네.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하게 움직인 종목과 움직이지 않은 종목으로 좀 나타나줬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은 플러스 8포인트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끝났다는 거. 이거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바뀌어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죠? 전환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코스닥까지 샀어요. 근데요,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것은 기관이에요. 3천억 넘게 팔았고요. 이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들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한 2천억 이상 산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3천억 매도한 부분은 금융투자가 1,600억 팔은 거고요. 기금, 투신, 사모펀드 뭐 이런 쪽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기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을 팔았습니다. 자, 시장이 바뀐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환율도 올라왔어요. 그죠? 환율이 올라온다라고 한다고는 원화에 대한 약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플러스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니까 원화가 약세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늘도 강하게 들어왔어요. 환율에 대한 변화 이렇게 보면은 진짜 그 환율이 지금 1,115원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1,100원도 깨지겠어요. 내일 정도 1,100원 깨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올라왔죠. 그죠? 그것도 11원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다시 또 끌어올려준 그런 상황인데요. 이 환율이 이렇게 등락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유지돼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 금융정책, 금리정책 아니면은 자금에 대한 정책을 자금부, 회계부, 경리부에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널뛰기식으로 움직이면은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여건이었었고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부분들이 지치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오네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오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내일도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기관들은 내일 또 파나? 기관들이 사주면은 개인들이 팔아주나? 그죠? 이 부분이 연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이 지속되면 기관들이 안 살 수 없을 겁니다. 안 살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파는 기관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파는 기관들은 어디예요? 뭐 투신권, 사모펀드.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펀드가 환매되고 있고 최근에 펀드에 대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펀드도 해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거 직접 투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었었어요. 기금은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금융투자는 주가가 내릴 때 공매도까지 하면서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올 때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파는 부분에서는 손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이만큼 수익 날 건데. 근데 더 팔았어요. 아직도 안 샀단 말이에요. 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얘네는 왜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냐? 아니죠. 손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충을 해야 돼요? 대부분 금융투자는 증권사를 얘기합니다. 증권사의 자기 계정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증권사 수익 많이 났죠.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증권사 이익 많이 났다. 키움증권이 수익이 제일 크다. 그죠? 누구 때문에 이익 난 거죠? 동학개미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열심히 해주고 신용도 다시 17조 원까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신용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증권사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근데도 팔아? 얘네들이 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게 기억날 거예요.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것 중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 것은 종목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들어올 거고 종목이 아닌 부분에서는 약간 좀 덜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덜어내는 부분이 외국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일 거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볼게요. 프로그램 매매가 1,850억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어요? 1,000억.
그죠? 1,800억 중에 1,000억 팔았죠. 나머지 한 800억 정도는 금융투자에서 판 거잖아요. 그죠? 뭐, 쪽에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1,000억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을 샀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000억 이상 매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매수한 금액이 여기에서 나가고 안 써지네. 여기에 기금에서 나가고 사모펀드에서 나가고 투신권에서 나가고 보험에서 나갔다. 얘네들도 나간 거죠. 그죠? 얘네들도 나간 거죠. 그 이외의 종목까지. 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코스피에서는 혼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코스피가 강했었던 부분이 약간 힘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이 받아지는 거고 그 여건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동안 안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코스피는 강하게 밀어올린 것은 외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부터는 혼재예요. 그죠? 그러면서 10억주 아래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죠? 그 전에는 다 10억주 이상으로 움직였었는데. 그죠? 약간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둔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등락도 둔해져 있는 거고. 둔해져 있다라고 해서 안 가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움직이겠지, 여기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뭐 며칠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요 전에 코스피가 혼재를 보이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 미리 혼재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혼재 보인 여건에서 지금 오전에는 지금 들어왔었던 상황이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도 8포인트면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에요. 자, 8포인트가 강하게 올라온 부분 아닌데 조금만이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아침에 시작은 여기였었는데 한번 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준 부분이니까 강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나 내린 부분의 그 등락주를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종목별로 움직이는 부분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아니면은 유비케어처럼 특정적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늘 올라온 업종이 어떤 건가요? 2차전지 올라왔죠. 그죠? 2차전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부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134,000원도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전의 고점도 넘어갈 것 같아요. 반전이 된 상황이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수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가면은 그거 이상한 일 아닌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익이 500%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97,700원인데요. 금방 10만원 되고 11만원 되고 11만원 될 것 같아요. 이전의 고점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셀트리온이 치료제, 백신, 코로나19 만들어내면 그죠? 그 기대감은 아직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3만 9천원 이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29만 원에서 30만 원, 33만 원, 33만 9천 원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 요게 이 부분이 투자자들 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의 흐름 그리고 셀트리온이 진짜 수익을 내는지 외국인은 들어오는지 기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수급적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이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로드맵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정보사항으로 정리를 해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접근하면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은 투자자의 역이에요. 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 올라왔어요. 헬릭스미스 올라오고 상한가 들어가고 제넥신이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큰 주식이 움직여야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이 작다라는 건 아니에요. 작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집중이 돼 있고 시장의 그 핵심주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의 시가총액 제일 높은 회사가 어떤 회사죠?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그렇다고 뭐 시젠이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렇게 움직였고 LG화학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었던 종목 그대로예요. 그죠? 저는 삼성 SDI,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LG화학은 주당 10,000원씩 배당도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단기 투자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하면서 내실을 다질 때다, 냉정함을 찾을 때다. 11월달, 12월달에는 냉정함을 찾을 때이고, 이 냉정함이 주가에 대한 수익에 따따블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정확히 챙겨내면서 내실을 기하면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따블은 내년도 1월달에 1월 효과와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취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뉴딜 프로젝트와 부합돼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환경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LG화학의 2차 전지도 환경 부분 탄소 저탄소 만들어내는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의 한 분야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쪽이 배당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한 여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삼성전기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삼성전기 팔았는데요. 오늘 1차분 매수했습니다. 네, 다시 팔았으면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일 내린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물산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500원 내려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물산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회원님들 그거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배당을 더 늘릴 거다. 배당을 더 크게 늘려줄 수 있다.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도 분명히 있다. 라는 보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물산 안 주나요? 저는 더 주면 더 좋지 덜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상속세 내야지. 그럼 주가는 여기서 올라오는 거지. 두려워서 못 사는 것 뿐이야. 팔았으면은 여기서 두려워서 못 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선 더 못 사겠지. 그렇죠? 결국은 어떤 식의 투자가 중요해요? 올라왔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죠. 냉정함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을 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것처럼, 비트컴퓨처럼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팔을 거는 팔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수익이 더럽게 많이 나가지고 막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철이에요? 연말. 뭐가 또 올라와요? 연초. 연말에는 뭘 봐야 돼요? 찬바람이 부니까 배당주. 연초에는 뭐예요? 1월 효과. 1월 효과에는 어느 쪽이 많이 가던가요? 코스닥.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원격 진료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꼭대기에 따라 들어갔다면 더 올라갈까? 불안하겠지.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요. 배당 많이 준다. 3월 말, 4월 초 이때 배당이 한 400만 원 들어오면은요. 보너스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런 식의 투자 해보셨나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연말 연초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코스피에 대한 종목, 그쵸? 코스피 잘 가고 있죠. 빅헤드 여기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안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플러스 났잖아요, 코스피. 근데 계속 플러스 나나? 그쵸?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이고 숨고르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조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왔다라고 해서 기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오히려 주가는 내려왔을 때 이때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올라왔으면 매도를 해주는 게 맞는 게요. 내려왔으면 매수를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자, 그 부분에서 헷갈리게 되면은 중심 못 잡습니다.
어쨌든 자, 코스피 받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안 움직였잖아 지금 여기. 지금 요거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 그러면 종목별로 움직여야 된다. 그 종목별의 특정적 부분에 의해서 부활되고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오늘 제약 바이오에 꽂힌 겁니다. 제약 바이오에 이렇게 꽂힌 겁니다. 비트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꽂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자, 거기에 코스피가 그럼 안 좋냐? 그건 아니죠, 그죠? 코스피도 지금 숨고르기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 하루 더 숨고르기 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코스닥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꾸준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틀 올라온 거야. 하루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더 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그 수급 주체는 외국인은 특정적 부분이니까 더 얘기할 거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종목이 더 확산될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매매하는 종목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그죠? 투신이 파는 거, 사모가 파는 거, 기금이 파는 거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지, 개인들도 좋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주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금융투자자가 파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급하는 부분을 다시 사야 되는 거고,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여건에서 얘네들이 수익을 냈어요, 못 냈어요? 못 냈죠, 그죠? 그러면 수익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종목별 주가,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세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로 넘겨가는 이 상황에서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도 좋다.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현재, 1월 달은 1월 달이니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뭐겠냐? 실적이 나와야 된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뭘 많이 준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때 아니냐라고 신 대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안 파신 사람도 있죠. 비트컴퓨터. 잘 안 파신 거예요. 그것도 잘 안 파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41만 9천 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 12,800원이면은 요게 시간에거든요. 12,800원에 25만 4천 주 상한가 잔량 있잖아요. 더 가겠네. 그죠? 더 가겠네. 그러면 안 판 사람은 바본가? 아니죠. 그죠?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면 되잖아. 선택의 요건을 훨씬 더 넓혀줬잖아. 자금이 계좌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살 종목이 많아진 거잖아. 그 살 종목이 많아진 부분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도 보고 우량주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이해가 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매매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하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신 대표를 무지하게 신뢰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밀레니엄 핑크, 제도권, 스윙 투자, 차곡차곡 이런 걸 봐야 돼. 가치 투자는 중기, 스노우볼 만들어 가야 되고, 추세 매매에서 시세 추종 전략,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서 매매하시라고.